네, 2023년 MBC 라디오 설 특별 생방송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절은 우리 가족들과 만나는 날이니까요. 오늘 하이킥도 저희와 인연이 깊은 가족 같은 분들 모시고 평소 못다한 얘기 실컷 해볼까 발음 잘하세요. 합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잘해. 안 돼. 진짜. 저런 삼촌 꼭 있어요. 예, 꼭 있죠. 집안에 모이면. 이상했어. 있어요. 그래요. 참 용돈 아낌없이 줄 것 같긴 한데 꼭 용돈 주면서 한 소리 단소리. 한 소리 꼭 하실 것 같은 요즘 어느 가문 소속이냐고 말들이 많은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지갑 가져왔습니다. 용돈 드리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이런 분들 집안에 꼭 있죠. 똑 부러진 이모님 느낌 우리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막내 이모. 저 진짜 막내 이모예요. 아, 그러세요? 네. 네. 할머니도 됐어요. 아, 벌써? 네, 이모 할머니. 아이고. 아, 네. 막내 이모니까 그럴 수 있지. 네, 막내 그럴 이모 수 할미. 있지. 오. 네. 세상에. 슬프다. 아, 아니에요.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예쁜지 몰라요. 네. 비혼주의로 사실 것 같은 똑부러진 막내 이모. 그다음에 명절에도 절대 말썽 안 피우는 착실한 막내 아들, 작은 아들 같은 맞아. 우리 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썽 좀 부리고 가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국밥의 신인규입니다. 네. 예. 바른 사나이. 맞아요. 바르다.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마지막으로는 조카들하고 게임 엄청 열심히 하면서 같이 막 조카랑 같이 핏대도 세우고 하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놀아줄 만한 그럴 것 같은 푸근한 삼촌 같은 남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카들한테도 져주지 않습니다. 딱 그럴 스타일이에요. 조카한테도 헬마우스? 최선을 다해서 게임 이겨줍니다. 애들한테 이제 뭐 단단하게 키워야 되는 거니까요. 예. 아, 목만 많이 태워줄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니야. 절대 안 져주고 네. 인생은 실전이란다. 얘들아. 그럼요. 뭐 이런 얘기 해주실 것 같은 그런 강한 삼촌입니다. 강하게 키우는. 근데 본인이 뭐 강하게 일부러 키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승부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 네 분들 이렇게 어떻게 앉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색깔을 맞추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두 분은 흰색으로, 아니, 저 두 흰색 분은 아닌데. 나름 검은색으로. 이거 아니에요. 은색과 이걸 무슨 아, 이름이죠? 회색, 회색과 막 이런 은회색, 거. 네, 어쨌든 그런- 흰색 계통이고 네. 좀 검은색 계통이고 제가 그러네. 누런색을 입은 게 아주 다행입니다. 저 등산 가시는 줄 공정하게. 알았어요. 등산. 네. 이게 이제 뭐- 설에 윷놀이 하려면 그 바둑돌 흑백으로 이제 방송 많이 하니까. 그렇군요. 맞아요. 예. 근데 진짜 맞추기로 뭐 약속한 것도 진짜 아닌데요. 그러니까. 짠 것도 아닌데 네. 딱 와 보니까 딱 이렇게 돼 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냥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냥 뭐 설 모임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술 한잔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화투놀이 하거나 뭐 고 스톱 이거 할 때 그런 복장 집안에서 편한 복장으로 와달라고 했는데요.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어떤 복장일래 이런 얘기가 길어지는지 유튜브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씩 우리 네. 고모부님부터. 새해 건강하시고요. 평범한 일상 그냥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병원에 가시거나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막내 아들. 네, 이번에 진짜 한 해가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인데요. 뭐 많은 분들, 청취자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희망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여유가 좀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신년에 1월 1일 이후에 조금 계획 같은 게 잘 안 지켜질 수 있는데, 이제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막내 이모.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정말 무엇보다 가정 안에 평안하시기를 빌고 그다음에 건강 주변에 맞아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특히 젊은데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아서 잘 나으실 거고 요새 기술이 좋아서 네. 예 편찮으셔도 곧 나을 수 있다는 희망 가지시고 그리고 뭐가 됐든 올해 행운이 가득하길 예, 빌겠습니다. 승부욕 충만한 삼촌. 제가 이제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청취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한테 썩 기분 유쾌하지 않은 뉴스들을 많이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 이제 국민들하고 같이 좀 재밌고 즐겁고 희망찬 뉴스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코너 시작하면서요. 아이유의 인기곡 잔소리 잠깐 나왔었는데요. 뭐 요즘은 아이유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특정인으로 특정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명절에 정치 얘기하면 혼난다고 또 싸움 난다 이러는데 그 지난 금요일 날 하프타임에서 오윤혜 씨가 정치 얘기 하지 말다가 맨 끝에 헤어질 무렵에
그러니까 내년에 투표들 잘하세요. 한마디만 해라. 이게 지혜로운 처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애정을 담아서 정치권에 잔소리하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뉴스 하이킥 잔소리 특집. 청취자 여러분의 잔소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유튜브 생중계로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84만 7천 명입니다. 이 연휴 중에도 하루에 1,000명씩 따박따박 늘었어요.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안 늘었는데요.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해도 구독은 누른다. 일단 누르고. 일단 구독은 누른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에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시작하셨어요? 예. 아니 저 그냥 제가 오리 하나 키웠었거든요. 예. 그거 동영상 하나만 올려놨어요. 장성철 소장 TV 이렇게 해가지고. 장성철 소장 정치 얘기는 전혀 없고요. 딱 우리 얘기만. 오리 딱 키운 거 태어난 거. 아. 그거 오셔가지고 그거 보시면은 되게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 절대로 그 오리가 절뚝거리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왜 그래요? 레임덕이잖아요. 그게.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얘기 꺼낸 게 아닌데. 함부로 우리 얘기 꺼내면 안 됩니다. 아 실패했네요. 레임덕입니다. 네. 항복.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잔소리를 세 파트로 나눠서 할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 여당, 야당 이렇게 각 부별로 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예. 여야 공평하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정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야당도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따로 그럼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급으로 지금 아유 그럼요. 뭐. 입당시켰어요. 경쟁자셨잖아요. 그 안에서 한번 갈라볼까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윤석열 정부는 이제 행정부니까 네. 야 정치권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래야 돼. 여튼 역시 지지 않으시려고 그냥 우리만 잘 키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쟁점인 것 같아요. 네. 빨리 본론으로. 자, 첫 번째 잔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취임 2년 차 됐습니다. 가장 필요한 잔소리는 무엇일지 첫 번째 잔소리 우리 고모부가 고모부. 할까요? 공무부가 먼저. 예. 저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엄중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나 그리고 판단과 결정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운명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많이 하시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들보다 좀 엄중하게 자중하면서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입 조심. 이렇게 되는 네, 겁니까? 저도 우리 장 기자님. 그놈의 입을 좀 어떻게. 안돼 왜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안 돼. 아니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모- 막 입을 막 이렇게 때리는 그런 이모티콘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반복이 되고 나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본인이 무신경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혹은 또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기분에 따라서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남의 나라를 적인지 아닌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을 해서 설화를 빚고 그것이 결국에는 외교 문제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게까지 하고 특히 이제 지금 현지에 살고 계신 교민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대통령의 말 때문에 대통령의 입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올해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빌고 당부하고 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없앴는데 네. 지금 안 하는데 국내에서 이게 그래서 도어 스태핑 때문에 국내에서 구설이 좀 줄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해외에 나가서 사실 이제 금영락에서 좀 말씀을 예, 드리고 헬마. 싶은 건데 결국 뭐 행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거는 대통령하고 이제 참모들이 상의를 해서 전체적인 전략 틀을 짜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도어스태핑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이제 위태위태한 경우가 많았고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도어스태핑을 없애고 대신 뭐 수보회의 같이 대통령이 좀 통제된 상황에서 이제 준비된 원고 중심으로 이 발언하는 쪽으로 바꿨더니 그런 사고가 좀 줄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해외에 순방을 갈 때도 가능하면 대통령이 좀 설계된 상황 하에서 정해진 멘트만 할 수 있게 대통령 참모 집단들이 좀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너무 이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야 발전적으로 뭔가 참모가 이야기를 안 할까요? 저는 근데 뭐 다 저도 예. 동의하는 부분이 신인규 있긴, 변호사님. 많긴 예. 한데 전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짚고 싶어요. 오늘 이제 새해 또 처음이고 하니까 네네. 그 처음 집권할 때 내세웠던 가치들 이제 4가지 정도 생각이 납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와 연대 이렇게 가치를 내걸고 집권을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1년을 거의 돌이켜 봤을 때 얼마만큼 더 공정해졌냐, 또 얼마만큼 더 상식을 지켰느냐, 또 자유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은 얼마나 더 자유롭고 또 연대를 더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좀 종합적으로 이제 돌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약속을 내걸었는데 그걸 못 지켰을 때는 신뢰의 위기가 저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그 출발점이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한 것부터가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대표적인 공약다운 공약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그 소통을 지금처럼 더 줄여나갈 것이 아니라 좀 정제된 의미에서의 소통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네, 장 것도 기자님. 지금 잠정 중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이 문화방송 이기주 기자를 빼라는 거거든요. 선수를 바꾸든지. 아직도 그러려고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는, 그러니까 모종의 조치, 뭐 이런 게 사과. 뭐 이를테면은 최소한의 편집국장이 아니라 보도국장이죠. 보도국장의 사과라든가 아니면은 출입기자 교체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이걸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MBC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안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컨대 뭐 MBC 내부에서 인사가 나서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되면 할 수도 있죠. 도어 스태핑은. 비행기도 전용기에도 태워주셨는데 통큰 결단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근데 준비되지 않은 도어 스태핑은 또 다른 말실수를 리스크가 낳을 수 될 있죠. 수 있어서 자 순방 효과가 지금까지 해외에 몇 차례 나토도 갔다 오고 또 그 인도네시아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나가신 건데 딱히 순방 효과라는 게 있었나? 안 돼,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회자가 지금. 아니 이런 이게 순방효과에서 어떻게 여론조사에서 생각을 해야지. 여론조사에서 수치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개인적 평가가 아니라 수치로 드러난 걸 보면 원래 갔다 오면 올라가야 되잖아. 오히려 소위 민주노총이나 요쪽에 대해서 이렇게 탁뭐 그 화물연대 요때 올라가고 순방 갔다 와서는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수치가 안 내려갔죠.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근데 그러세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좀 희한한 건 있어요. 예. 긍정평가 제일 높은 항목이 순방 효과 때문. 외교, 그래요? 순방. 맞아요. 그리고 근데 안 올라갔죠. 부정적인 평가도 제일 높은 아이템이 네. 아니 순방, 외교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나는 경제, 우리나라 투자 유치 이거 상당히 많이 해왔어. 네. 나는 노력을 정말 불철주야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라고 하는데 저희들 같이 이제 좀 평론가나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셔서 했던 설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좀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실에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대통령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요 계속 이 논란 때문에 이 지지율이 계속 그냥 출렁이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아, 근데 그래. 뭐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장 기자님. 실제로 뭘 이제 그 보좌를 해서 역할을 하고 싶지만 그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원로들도 그렇고 뭐 여당에서도 그렇고 뭐 그 대통령실 안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불수용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럼 제가 좀 태도를 고쳐볼게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게요. 이게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면서 진일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최근에는 CEO 리스크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CEO가 계속 사고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떤 가치관, 철학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태도를 수정하고 바꾸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차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 이제 하나 더 뭐 순방 하면서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왔는데
센터가 누구냐라는 사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뭐 홍보 라인에서 대통령 중심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진에 많은 분이 김건희 여사가 뭔가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흐뭇하게 이걸 바라보고 있다든지 뒤에서 이제 하트를 날리고 있다. 이 사랑하는 손하트. 부인을 사랑하셔서. 근데 아니, 저는 근데 독사진이 너무 근데 많아요, 저는 그 독사진. 사진을 가지고서 네. 뭐 누가 주인공이냐 이런 논쟁은 너무 말단지업적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런 네. 비판할 수 있겠죠. 왜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에는 좀 조용한 조용한 데도. 행보를 하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너무 대놓고서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 그럼 뭐 네. 제2부속실 설치해라. 이런 식의 비판을 저는 하는 건 정당하다 보는데 뭐 마치 사진 몇 장 가지고서 죽이기 전에 이거는 조금 말단지업적인 것이고 네네. 저는 이제 외교 무대에서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갔다 오면 항상 지지율이 늘 답보 상태냐. 원래는 오르는 게 정상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영국 다녀오실 때도 조문 가지고서 좀 논쟁이 됐었고 네. 아세안거 갔다 올 때도 뭐 MBC 기자 태우냐 안 태우냐 이거 가지고서 또 논란이 됐었고 지금도 UAE 갔다 오는데 사실은 이란 문제가 지금 또 표면 위에 올라오면서 그렇죠. 모든 순방 성과를 다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고 네네. 이번 실수는 저는 조금 이거는 더 진지한 고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네. 이게 정상적인 외교에서 무슨 나온 단순한 실수 이런 게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대 앞에서 이거를 밝히면서 나온 이게 실수란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보좌 과정 속에서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에게 주입을 시킨 것인지 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가려져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 다시 안 나와야 대한민국 국익이 지켜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소위 그 어르신들 정치권 어르신들이 연말 연초에 이제 연말은 지나갔으니까 좀 개각을 하면서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되지 않느냐라는 조언을 사실 지난 연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근데 이상민 장관하고도 뭐 그대로 그냥 거치 그대로 끌고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잔소리를 끝내면서 이 노래를 벌써 끝났어요? 한번 벌써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하다 끝났어요. 말았는데? 하다 말았는데. 네, 하다 말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죠. 네. 자, 이 노래로 대신합니다. 강산해의 와그라노입니다. 설 특별 생방송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잠시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잔소리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잔소리 한두 마디 더 하실 분. 제가 덜 우리 해가지고. 헬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잔소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좀 생산적인 측면으로 이제 넘어가 줘야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네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에 대해서 이제 행보하는 걸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국익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건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전 정부하고 이제 각 세우는 쪽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실수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이란이나 UAE 관련해서도 김성환 안보실장이 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UAE하고 우리가 관계 발전이 제대로 안 됐다. 아, 그거 아닌데. 근데 사실 이제 그건 사실관계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10년 넘게 우리 외교 안보 팀들이 이제 계속해서 중동 상황을 관리하고 UAE 같은 나라들이랑 싸워온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부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못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잘했고 이제 이런 식의 태도로 임하면 망가지는 데 있어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삐끗하는 수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같은 거는 이 국익 차원에서 전 정부랑 각 세우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좀 이제 넓게 길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우리 참모들도 대통령 참모들도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나아가야 다음에는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예, 뭐,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전 정부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게 국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경제와 관련된 많은 성과들을 이번에 거뒀다고도 이렇게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지 못한 이런 발언 그리고 사실 안 해도 되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UAE 파병된 군대 우리 부대들 너무 고생이 많고 수고한다 정도만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의 적이 북한이고 또 UAE의 적까지 규정을 하면서 이게 이 사단이 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이란이 뭐 간단히 넘어가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나갈 걸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 작아 보이는 실수가 이렇게 나비 효과가 돼서 큰 파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장관 되면서 통일이랑 한반도의 통일이란 거는 전 정부와 이번 정부의 이어달리기다. 바톤을 이어받아서 잘 달려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취지 그 마음가짐이 외교와 통일 분야에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사회정책이나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어요. 가치나 철학에 따라서. 근데 외교 통일 국익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어달리기란 마음이 좀
제대로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해운 회사들한테 공문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운 회사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재보험, 보험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군사적 긴장 관계가 올라가면 한때 그 이란 그 걸프에서 전쟁 있고 할 때 재보험료가 10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뭐 10억 뭐 이 정도씩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해운 회사들 어떡하냐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외교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자, 이럴 때 사실은 정부 쪽 또 대통령실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당의 역할도 굉장히 큰데 사실 이 그 이란 그 적 발언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국익 중심으로 봤느냐 대통령실이 듣기 좋은 얘기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갔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드는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잔소리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두 번째 우리 잔소리 대상은 국민의힘입니다. 여당입니다. 자, 여당다운 자기 포지션을 좀 찾았나 우선 여당이 여당답고 야당이 야당다워야 되는데 여당이 여당으로서 자기 포지션 찾았는지 이거부터 좀 저는 지금 장성철 국민의힘이라는 소장님. 집권 여당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산하에 그냥 하나의 부서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진짜 박하네. 예, 왜냐면은 네. 이게 민심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이거든요.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당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민심의 전달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지시사항을 국민들에게 스피커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충성 경쟁만 하고 있어요. 충성 경제. 이렇다면은 저는 정당으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자율성과 민주성을 갖고 있느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당권 주자들이 하는 모습 네. 그리고 현재 지도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2024년 총선 공천 경쟁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아부 경쟁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하여간 이러한 상황들에 정말 지쳤어요. 정말. 지쳤어요? 잔소리해도 듣지를 않아요. 진짜 지쳤어요? 그래서 저는 땡벌이에요. 땡벌. 정말 지치신 겁니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잔소리하다 지쳤어요. 땡벌. 공문이나 보내고 정말 힘들어요. 공문 받으셨지? 다른 정진석 야. 비대위원장한테.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당대표 쫓아내죠. 보수 쪽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공문을 보내서 출연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예. 정당이에요. 1등하면 출마를 또 못하게 합니다. 출마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망가졌다고 보여요. MBC에서 특별 출연료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는 열심히 예능으로. 그냥 예능으로 얘는 그냥 가창비를 거듭나는. 따로 드려야 되지 않나? 가창비. 땡벌이에요. 근데 저는 요거 이어서 예, 조금 신인기 말씀드리면 변호사님.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엉망진창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당대회가 비전과 가치의 경쟁이 돼도 지금 저는 모자르다고 보는 건데 지금 윤심 월드컵 하고 있어요. 우리 윤심 카타르 월드컵. 월드컵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윤심 월드컵이라서 당이 민심을 향해 뛰어야 되는데 지금은 윤심을 향해서 다 뛰고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2016년도에 당시 이제 진박 간별사들이 활동하면서 뭐 친박, 진박, 멀박, 반박 뭐 여러 가지 월박 형태의 뭐 별별 박이 다 있었어요 그때. 그때 진짜 뭐 수박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박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있고 이번에는 뭐, 예, 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또 그러니까 진윤 간별사들이 또 등판하면서 이게 지금 뭐 가짜 보수, 진짜 보수까지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이런 상태로는 저는 뭐 총선을 기대할 수가 없고 국민들의 심판을 좀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게- 오늘 가짜 보수 두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MBC 제3노조에서 제3노조. 뭐라 하시겠는데요? 아니 이게 이제 네. 명절 때 친척들 예, 헬마. 모이면 뭔가 좀 이제 약간 명절 문화를 바꿔보려는 시도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며느리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나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옛날처럼 너무 이제 힘들게만 명절 보내지 말고 조금씩 개선해 보자 아,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올 때. 큰 소리 치면서 이제 큰아버지 같은 분들이 무슨 네, 소리냐 네. 제사 지내던 대로 지내야지 어. 어르신들이 다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삼촌 중에서 그 큰아버지한테 사업자금 빌리려고 하는 삼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치. 무조건 맞습니다. 큰아버지가 맞다. 그러면 이게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당이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에 벌어질 정치 사업자금
그럼요. 선거 사업자금, 선거 공천에 그러니까 네. 참 국민은 장 기자님. 안중에 없고 오로지 공천만 받으면 이제 당선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또 국민의힘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 영남, 네. 강원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거의 없어요. 121명 가운데 17명 됐거든요. 지난 네, 총선 때. 네. 강남. 그러니까 거의 그것도 강남이에요. 그리고 강남의 영남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으로서는 공천 이꼴 당선 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그 있었던 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관련된 얘기가 나오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네. 얘기냐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할 거야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조특위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공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거기 와 계시는 유족분들 만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자기들 정치적 이익이 걸렸을 때는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특히 이태원 유가족들이 한국 정치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를 닮은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줄 정치인가? 그러니까 선거 때만 펴달라고 구걸하지 그 이외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런 정치를 우리가 언제까지 용인해야 되냐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그야말로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에 아주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스타일로는 계속 정치하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외면받는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정치적 지향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뭐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정당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두가 그때는 당원들이나 그렇죠. 지지자들한테도 전부 다 어필을 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 화두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정당 개혁의 화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근데 국바세가 하고 저는 참 이게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대통령도 국민 전체 투표로 뽑거든요. 직접 네, 투표로 네. 뽑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도 똑같이 국민들이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똑같이 국민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46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국가 이익까지는 뭐 제가 묻지도 않겠는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 양심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저는 좀 이거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것이 이준석 대표 축출시킬 때도 그 정당민주주의 위반이거든요. 당원들이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임기가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날려버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전당대회를 한다면서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라는 것을 외피로만 이용할 뿐이지 지금 뭐 당심 1등 후보 주저앉히고 민심 1등 후보 주저앉히고 이런 식의 행태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야 이게 진짜 선거가 맞는 거야? 이 민주주의가 이런 게 맞는 거야? 이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우리 당이 지금 희화화되고 있어요. 전 이런 거를 참 버티기가 매우 힘듭니다. 정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이렇게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이 과정에서 뭐가 당원 당규가 바뀌면서 최고위원들 선출직 최고위원 절반이 물러나면 네 그냥 명이 무조건 네 4명이 명이. 물러나면 무조건 비대위로 네.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거 계속 유효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대표의 운명이 비대위원들의 진퇴에 걸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 뽑히는 최고위원들에게 걸려 있죠. 그렇죠. 최고위원.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 중에 소위 극우 유튜버라고 흔히 분류되는 분들이 다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 최고위원들이 어떤 분이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당대표의 운명이 최고위원의 진퇴에 걸려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또 헬마가 유튜버들 아주 그냥 뭐 분석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번에 출마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최고위원회? 뭐 일테면 지금 이제 출마한 분들 중에 제일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김세희 전 MBC 기자,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네. 이런 분들 있고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저 창조론 얘기하시는 분도 출마하신다고 출마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뭐 당선권이겠느냐 뭐 이런 거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당원 구성이 좀 바뀌면서 어떻게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좀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몇 분 만나가 식사도 해보고 그러면 걱정하는 게 어차피 내년 총선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들이 다수가 소위 이제 친윤계 중심으로 짜여질 경우에는 당대표가 누가 되든 연말 전에 당대표를 갈아칠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이 하나가 있고. 저도 그게 제일 뭐지 싶은 거예요. 현재 구조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지금 이제 친윤계의 바람대로 당대표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분들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김기현이라는 정치인이 원래 울산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오래 활동해온 사람이라 소위 말해 울산 태화강 건너에서는 잘 모른다. 수도권에서 과연 어필할 수 있는 태화강 건너에서는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울산 태화강 건너면 누가 김기현을 아느냐 이런 얘기를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할 정도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의 선택이 맞느냐. 친윤계가 하고 있는 이 전략적 어떤 판단이 유효하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선대위원장 그 전에도 보면 그 필드에 나가서 인지도 있는 사람을 선대위원장이나 선대본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 앞에 세우는 이런 전술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된다면 그게 한동훈이 됐든 또 뭐 여사님이 됐든 누군가 현장을 누빌 다른 분을 앞에 세우지 않을까요? 그런 김기현 후보를 상당히 모욕하는 말씀을. 아 그런가요? 아니 태화강 위쪽으로는 계속해서. 인지도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김기현 후보 지금 스스로 네. 중도 외연확장 내가 제일 네. 뭐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연포탕 얘기. 연포탕 얘기도 하시고 네. 너무 모욕적인 말이신 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태화강 위쪽에 인지도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계속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막 쏟아지는 이유는 저는 나경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어찌됐든 이번에 당원 100%로 치르는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또 구분하는 분들도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당원은 또 다르다, 더 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조직된 표기 때문에 네. 조직을 동원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그 김기현 의원 캠프에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비윤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쪽에서는 아니다. 새로 구성된 그 이준석 대표 이후에 들어온 당원이 한 40만? 50만. 그러니까 액면가 한 57만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84만까지 늘었다고 해요. 그전엔 18만이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50만 잡고 50만은 온라인으로 입당한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김기현 의원이 당선된다라고 보지도 말아라. 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결선 투표 가서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궁금한 게 첫 번째는 진짜 당원들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까? 뭐 전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쓴 사람이 8만 원 된다. 뭐 10만 원 된다. 아니 본인이 11만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유튜브에 나왔어요.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 입당한 사람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완전히 다른 정치적 성향과 선택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투표도 없애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하면 김기현 압승이 예상된다. 뭐 이런 등등등의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그 김민규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의 그 인지도 없는 것도 저는 그것도 뭐 문제일 수 있는데 전 더 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전당제를 치르면요 이 당 대표한테 권위가 안 실립니다. 전 그 부분이 하나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그렇죠.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소신 있게 당 대표 한다고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아마 본인도 그 믿음이 없을 거예요. 다 이거는 본인도. 용산에서 본인 예를 들면 스스로도. 공천 누구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우려스러워서 결국 당이 이제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질서가 없어질 것이다 이게 있고 저는 당원 구성은요. 뭐 이준석 대표 보고 들어온 분, 뭐 특정 종교 집단, 뭐 다양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을 비롯한 이런 나중에 총선에서 상당히 지금 위협을 느끼는 당협위원장들 많거든요. 네네. 거기 당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원들이요 당협위원장이 누구 찍으란다고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시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원들이 옛날처럼 뭐 사줄 테니까 못 찍어라 이게 아니고요. 다 자기의 주체적 판단을 가지고서 투표를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것이 소위 말하는 김장연대, 뭐 지금은 연포탕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이게 돌아갈 것은 전 아니다. 당원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이변이라고 여길 만큼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전 지금 더 그 역동성과 변화의 폭이 더 커졌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그렇게 소장님. 보는데 예. 그 친윤계 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당원은 동원된 조직된 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된 조직의 표냐 아니면 자율적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표냐에 따라서 표 분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장 소장님. 저는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정권과 한 집단이 네. 몰락을 하고 있다 아니면 쇠퇴하고 있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징조가 있어요. 예. 사실관계를 외면하려고 할 때 음. 팩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애써 항변할 때 그 이제 극적으로 딱 올라갔을 때가 여론조사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과 네. 믿음에 따라서만 행동하려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정권이 점점 쇠퇴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고 지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3명 중에 1명 정도가 지지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인 파악도 자신들의 고집과 신념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끼리 해야 돼. 우리 편끼리 해야 돼. 다른 사람 있으면은 이거 안 돼. 지금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은 시암 쌍둥이처럼 네. 혼연일체가 돼야 돼. 네.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상식적인 국민들, 합리적인 국민들이 네. 그렇게 그래 대통령을 잘 모셔라. 혼연일체가 되라. 거기에 무조건 말을 따라라.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해줄게. 다음번 총선에서 선택해줄게. 네.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점점 더 울타리 쳐놓고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결과적으로 제일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지금 장 예. 부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윤석열 정부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 뭐냐. 특히 외교안보 라인에서 근본주의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외교안보팀을 이루고 있는 핵심 주자들이 어떤 근본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판단할 때 선악 구분으로 네네. 그러니까 어떤 실리 외교라든가 그리고 네. 국익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분법. 이분법. 선악의 이분법으로 계속 보면서 행동을 하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되는 발언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판단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다른 파트는 몰라도 외교 안보 라인은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교안보 라인 반드시 예. 교체해야 된다. 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관전 포인트가 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 출마 선언을 한다면 완주 여부. 어떻게 보세요, 헬마? 저는 뭐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문제지만 며칠 전에 금요일이었죠. 공개 사과문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야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사과문 발표하실 때 안경 쓰고 머리도 산발하시고 화장도 옅게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우리가 정당민주주의를 하는 공화주의 국가인데 거기에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소위 이제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이 네네. 대통령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공개 사과문을 발표를 한다. 이거는 무슨 뭐 87년에 천안문 때 중국 뭐 공산당 뭐 이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당 정치가 굴러가는 게 맞느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또 여당의 주요 정치인이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 사과문을 발표를 해야 될 정도로 여당 내 상황이 많이 망가진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이게 뭐 당장 총선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당의 체질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지난번에 이제 진박 간별 네. 논쟁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런 효과가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